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80포인트, 0.33% 상승한 2088.6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내린 627.8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6일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26만 6천 개 늘어났는데요. 이는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고 또 시장 예상치보다 18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1969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고용 호조는 12월에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이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홍콩 인권법 그리고 신장 위구르 인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별개의 사안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순항 중이다라는 전망 또한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약간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요. 이거래일째 또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인지 시장은 조금 빨간불을 켜낼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은 이때다 싶어서 나가는 모습이고 또 기관은 그동안 방어를 잘 하다가 오늘 함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수 상승을 함께 가는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감이 조금 안 나서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계속 팔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집을 나가 있었던 외국인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데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한 30-40% 강하게 올해 빠졌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장일 텐데 사실상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속 외국인 매수세 돌아와주면서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연말에 조금 변수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MSCI 리밸런싱도 끝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가라앉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지금 아무래도 이 매도세로 나왔었던 부분들이 외국인이 좀 쇼커버링으로 매수세에 동참을 할 것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부분이 연말에 바로 이 배당 기준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말에 배당 기준일이 그냥 배당만 보너스로 주는 날이 아니라 이제 주주명부가 폐쇄가 되면서 바로 이제 양도세 기준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도 압박이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보다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11월 달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선 구간대 좀 버텨주는 중요한 외국인 수급들 들어와주면서 반등세 조금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연초 랠리 한번 기대를 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긴장은 더시되 아직 변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갈 것을 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오히려 빠져나갔고요. 네네. 개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외국인이 나갔는데 두 주체가 또 방어를 해주면서 0.04% 약보합에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은요 1위부터 5위까지는 내리 파란불이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처럼 코스닥도 저는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출연을 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렸을 겁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 시장이 갭상승으로 출발하겠지만 그대로 상승하는 힘은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다시 이제 뭐 추가적인 조금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단 뭐 예상처럼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시장이 바닥은 확인은 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분봉상 120분봉을 한번 보면은 일단 뭐 계속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고점 대비해서 계속적인 낙폭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5일 날 한 차례 이제 좀 크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이제 21 이평선 구간에 좀 안착을 했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바로 625포인트 구간 이 구간만 지킨다라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 조금 바로 상승보다는 좀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좀 횡보세가 좀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들고 아직은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뭐 다가오는 12월 15일 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포지션 변화가 있어야 시장이 좀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북한의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고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결렬된다라면 이 원화 강세가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면 외국인들 역시나 강한 매수로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연말 시장을 결국 붙잡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해결이 돼야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로 좀 전환되면서 시장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개별 종목 장세인 만큼 좀 트레이딩 자세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진 매트릭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인데요. 2,68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2,600원에서 2,700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다가 11월 중순부터는 쭉쭉 빠지면서 2,020원까지 찍었고요. 바로 금요일에요. 그리고 오늘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가에 잡으신 분들 진심으로 조금 부러운 마음과 축하한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인데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 잘 개발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고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을 네. 했어요. 당장 뭐 지난주, 지지난주 K바이오 쪽에서 계속해서 상한가 행렬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말씀드린 이 진매트릭스 말고도 젠백소지오가 또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기술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뭐 3연상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진단기기 쪽에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뭐 A형, B형 뭐 독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종플루라던가 이런 10종의 좀 주요한 호흡기 질환을 단일 진단으로 이제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이 질병을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유럽 쪽에서 이제 이 특허를 관련된 내용을 좀 부각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좀 장중에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부분 일단 차트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거의 뭐 계속해서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뭐 일거래량이 만주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한 방에 이제 상한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지금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젠백스지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락세가 지금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빠질 듯이 하다가 1,000원 구간도 이탈을 했었어요. 1,000원 구간까지 이탈을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들이 나와주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증시가 조금 살아나기 직전에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이 소외를 받고 아니면 이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다가 개별적인 이슈들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난주도 제약바이오 상한가 5개, 10개 계속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당장 이번 주 첫 날부터 말씀드렸었던 이 진매트릭스 쪽하고 젠백스지오가 또 상한가 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장세 속에서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증시가 한 달 동안 많이 빠졌어요. 11월 달부터 빠지면서 20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이 매도
매도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막 외국인이 저점에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증시가 하락을 하는 구간 속에서 조금 하락이 조금 심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다음 년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서 벌써 이제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전야 상태가 됩니다. 모든 이제 뉴스라던가 언론들이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조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줄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은 이제 바로 다음 2020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 연속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증권시장 속에서 이번 총선 시즌에 300%, 500% 가는 대장주, 정책 수혜주로서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장세 속에서 좀 소외를 받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지금 특징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정책 수혜주 쪽을 매매를 하시던가, 좀 선별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연말 연초까지 굉장한 수익 여러분들이 지금 얻으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매매 열심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전망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지노믹트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8.22% 급등하면서 24,3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시장이 어렵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11월 말 정도에는 약간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함께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지금 정배열 완성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함께 좋은 전망 주실 거죠?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는 종목을 개별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고 보고, 네. 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오. 근데 이제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제가 좀 좋아할 만한 종목이죠. 왜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체외암 조기 진단하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9월 달부터 해당 기업이 바로 이제 코스닥 150, KRX 300에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일봉상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마치 이제 꾸준하게 뭐 지수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식으로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뭐 주봉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단기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주봉상 60선 구간에 대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일단은 무조건 전량당 홀딩하고 가는 전략은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차익을 잡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조정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위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0원인데 현재 최고가 수익률 11.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26,750원까지 올라섰다가 살짝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0.97% 상승하면서 26,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 미세먼지도 오고 배당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5시 정확하게 39분에 알람을 받았어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내일 목표가 도달하겠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종목을 일단은 기술적으로 단기 저항권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 왔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쨌든 갑자기 정부 측에서 이제 문자가 날라왔죠. 반갑지가 않은데 오늘은 좀 반가워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뭐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는 사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특히나 이제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안전재난 문자로 비상 저감 조치에 대해서 이제 좀 문자가 나왔고, 경기도 지역과 이제 충북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 대비해서 이제 어쨌든 내일 추가 상승이 좀 나오기야 나올 겁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단기 저항권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바로 이제 돌파를 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3대7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전량 다 홀딩하기보다는 한 30% 정도 매도하고 나서 나머지 70%는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셔라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 아마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 직전 고점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지거나 갭상승으로 시작한다라면 역시나 전량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약 30%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눌렸을 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한번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올리패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1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22.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6.22% 급등하면서 23,9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쭉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올랐다가 지난주엔 좀 눌림이 나와가지고 괜찮나 싶었는데 또 지난주부터는 4거래일째 지금 현재 빨간불을 강하게 켜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수익률을 냠냠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지금 수익률 22%를 달성하고 있어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아직 목표가 남았거든요. 정말 뭐 좋은 구간에서 잡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맞아요. 뭐 히든스탁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닥터왕 전문가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닥터왕 전문가를 따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부분이 좀 중요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한 50% 정도씩은 좀 급등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닥터왕 전문가를 좀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패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소외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신규 상장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좀 특징적인 이슈들이 나와줬을 때 붙어서 올라가면은 50% 100% 금방 쉽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이 노벨 생리학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기술력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차적으로 설정을 드렸었던 25,000원 구간대 지금 이제 이 목표가 구간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이번 주라도 도달을 해서 한 30%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1차 차익을 하시면서 상장을 했었던 처음 이제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구간까지도 지금 이제 장이 정말 좋아지려고 하는 저점 구간에서 4거래 연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 열려 있으니까 1차 차익을 하시면서 3만 원 구간까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올리패스처럼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힌트 잘 보시면서 어렵지 않게 뭐 준비를 했으니까 종목까지 맞춰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HLB가 그렇죠. 실패하고 나서 뚝 떨어졌는데 지금 정고점 돌파했어요. 한참 됐습니다. 정고점 돌파를 한 지 한참 네. 됐는데 지금 이제 이 K바이오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임상을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뭐 신라젠 같은 경우 지금 임상 실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HLB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실패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하락세가 많이 나왔어요.
차트를 지금 일단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구간이 코스닥 일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3월 달부터 하락을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7월 달하고 8월 달에 굉장한 하락세가 나와줬었던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7월 달하고 8월 달 당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부분이 일단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좀 들어왔었죠. 근데 사실상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떴지만 7, 8월 달에 정말 가장 많이 빠진 업종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지수, 제약바이오 업종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그냥 반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월 달, 8월 달에 제약바이오 하락이 크게 나왔고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임상 3상을 글로벌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었던 종목이 모조리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망하냐, 아예 더 뭐 가라앉냐 그런 구간이 나왔었죠. 사실 이 HLB 같은 종목도 이 7월 달, 8월 달에 한가를 두 방을 가고 그때 당시 때 시가총액이 거의 3조 원이 넘어갔었던 종목인데 이틀 3일 만에 시가총액 2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거의 뭐 70%를 폭락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임상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8, 9월, 10월 지속적인 상승세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제 작년 초에 제약바이오 상승장 속에서 급등을 했었던 그때 전고점 12만 원 구간보다 훨씬 더 돌파를 하면서 20만 원 구간까지 거의 뭐 500%를 한 방에 가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시대 종목 같은 경우는 이 HLB처럼 바로 이번에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이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을 실패를 해서 이미 지금 하한가를 가 있는 상황에서 바닥 구간에서 한번 이 단발적인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다. 그러면 올해 1월? 아니면 작년 1월? 언제일까요? 지금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번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매매를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의 대세 상승장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는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를 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입주라던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이런 협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장 속에서 1000% 이상을 올라갔었던 신라젠이라는 종목 또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 구간대였죠. 지금 뭐 자세히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때 당시 때 굉장히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이 팩사백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별로 이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에서는 별로 좀 도출을 받지 않는 좀 뭐 각광을 받지 않은 그냥 기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조금 특이한 기술이다. 이 표적항암제와 관련된 부분이 특이할 뿐 이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항암 신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이 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2017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참여를 해서 팩사백 프로젝트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이때 구간이었죠. 거의 2017년도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었던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거의 뭐 10,000원 했었던 종목이 15만 원 구간까지 1,500%를 거의 뭐 한 반년 만에 날아갔기 때문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과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들 중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임상 3상을 실패를 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저점 구간에서 메리트를 나와주고 있는 추가적인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급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람수 전문가님 오늘은 조금 찾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최근에 3상을 실패했으면 이슈가 엄청나게 또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2019. 네, 그것이 네. 알고 싶다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말입니다. 네. 2019년에 네. 사실 임상을 실패한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많죠, 그쵸? 이번에. 예, 뭐 신라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신이 바이로메드였던 헬릭스미스도 있죠. 그리고 엔지캠 바이오도 있고요. 역시나 뭐 또 한미약품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스텐 바이오텍도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게 이제 어쨌든 이 임상 실패했던 기업들이 또 재미있는 거는 JP 모건 컨퍼런스에 다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 힌트만 가지고는 추리를 하기가 조금 어렵고 세 번째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일단은 뭐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두 종목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엔지캠 생명과학 정도를 한번 일단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바닥 구간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갖고 약간씩 이제 저점을 올려주는 형식으로의 지금 이평선들 만들어가고 있고 차트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평선 구간, 200일선 구간까지의 좀 단기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약 15% 정도의 상승 정도는 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정말 뭐 올해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헬릭스미스입니다. 사실 올해 9월 달에 임상이 성공했다라면 정말 제약바이오 시장이 좀 많이 이 부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조금 안타까운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최근 이제 뭐 단기적인 상승도 꽤 나왔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그냥 계속적인 하락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이제 보통 또 하락을 주기 때문에 이런 좀 쇼커버 현상으로 인해서 또 준비를 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헬릭스미스와 엔지캠 생명과 이 두 가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스물스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 걸까요? 왜 쌍끌이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 사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제약바이오 하락세가 나왔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 하락세가 나왔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지금 하락이 나왔었던 하한가가 나왔었던 종목들이 당장 7월달, 8월달, 9월달에 한 100%, 200% 정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었던 시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젠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 때 임상 실패, 임상 3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패를 했다, 유용성을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의 뭐 하한가가 3방, 4방을 갔습니다. 이때도 뭐 시가총액 한 2조 원 정도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구간에서 횡보 구간에 들어오다가 8월 달하고 9월 달 당시에 바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한 10,000원이었었던 주가가 20,000원 구간까지 100%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지금 이제 이 하락을 하고 나가지고 하한가를 갔었던 이 구간에 있어서 첫 번째 날부터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세에 진입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30,000원 구간부터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거의 뭐 상승세 강하게 이제 한 500% 정도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드린 기업 같은 경우는 방금 1번, 2번 힌트처럼 최근 들어가지고 임상 관련된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낙폭이 지금 과대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참여를 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에 이제 이 HLB가 급등하기 전에 신라젠이 급등을 하기 직전처럼 하락하고 나서 최근 들어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람수 전문가님 한번 그러면은 수급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엔지캠 생명과 그리고 헬릭스미스 지금 쌍끌이 매수 일단은 바닥권에 지금 조금 올라가지 네. 않았어요? 일단은 네, 차트로 봤을 때는 네. 엔지캠 생명과학이 참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방금 세 번째 힌트를 보니까 일단 쌍끌이 매수라고 했단 네네. 말이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계 수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화면상으로 아니네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급이 일단 기간 수급이라서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헬릭 스미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뭐 기간 수급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일단은 뭐 봤을 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닥터환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5G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그렇죠. 뭘까요? 원격 진료? 글쎄요. 일단은 뭘까요? 올해 혹시 제일 기억에 나는 종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올해요? 네. 5G에서요? 그냥 KMW. 뭐 저는 2019년에서 가장 떠오르는 종목이요. 떠오르는 종목이요? 뭘까요? 저는 KMW라고 저 생각합니다. KMW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사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이 시장에서 올랐잖아요.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KMW가 약 한 90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2019년을 설명할 때 5G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5G 서비스망이 출시가 되기 전과 출시 후에 이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졌었고 역시나 거기에 따라 갖고 통신 장비 회사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많이 적어졌었고요. 근데 지금 5G 서비스망이 나오면서 어찌됐건 간에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증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도 늘고 5G 장비주들의 실적도 역시나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2015년도 이걸로 파생돼서 결국 정부에서도 최근에 5G하고 관련해가지고 5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콘텐츠, 스마트 공장, 그리고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만큼 저는 5G에 파생된 종목들이 2020년까지도 좀 해피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음, 4세대 항암제 적용 확대 중 4세대는 뭐예요? 네. 네. 뭐예요? 그거 뭔가 발전된 5G로 거- 왔다가 지금 바이오로 그러니까요. 와서 혼란스럽죠. 네. 5G 관련된 종목이면서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 이 기업이. 근데 4세대라는 거는 앞전에 이제 뭐 신라젠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 네. 3세대 치료제입니다. 어. 근데 4세대라는 거는 이제 대사 항암제라고 해서 암세포를 굶겨가지고 죽이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한 세대 앞선 이 4세대 항암제로서 점점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세계 연구자들과 제약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 암 정복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다라는 표현이 쓸 정도로 이 4세대 대사항암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만큼 요 관련된 종목이 지금 마침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과 5G와 바이오가 이렇게 혼합돼서 정말 뭐 더블 호재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닥터관 전문가님 뭘까요? 5G랑 항암제랑 함께 가는 거래요. 아무래도 지금 좀 사업 부분을 함께 이제 좀 영위를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좀
좀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진 시리즈들이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제 IT 쪽으로 좀 사업 부분을 함께 이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홀딩스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뭐 8월달, 9월달 당시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쭉 이제 증시가 빠지면서 하락을 해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고가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조금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한 종목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투사 쪽에서 뭐 IT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올리패스 쪽에다가도 지분 투자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세대 항암제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항체 신약 쪽으로도 지금 살펴봤는데 바로 이제 이 올리패스라는 기업이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조금 이제 항암 신약 쪽에서 진보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SV 인베스트먼트하고 일진홀딩스 두 종목 정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코드엠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2018년 5월 유사한 차트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차트로서도 맞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이 올라갔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일단은 코디엠의 차트를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에 5월 달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이 일단 뭐 주가가 한 차례 급등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쌍봉 찍은 다음에 60선까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60선에 이제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되돌림 자리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 나왔었던 구간이 보입니다. 바로 요 구간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CB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250억 정도가 납입이 완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자금 조달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가 호재로서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이 구간에 있는 차트와도 똑같고 역시나 전환사채 바로 자금 조달이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가가 좀 반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한번 이 코디엠 구간처럼 직전 정거점까지 한번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두 종목 해주셨는데요. 닥터관 전문가님 혹시 이 두 종목 중에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뭐 IT 관련된 기업을 함께 영위를 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까지 좀 영위를 하는 부분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이 항암신약 쪽으로 말고 조금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 그러면서 이제 이 통신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인스코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스코비 뭐 이번에 뭐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뭐 지금 이제 이 뭐 도로에 있는 이 가로등 사업을 지금 아무래도 원래 이 모기업이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좀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인스코비가 예전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급등을 하기 전에 좀 알뜰폰 쪽으로도 한번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때 이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던 이 구간대 2018년도 초반에는 바로 이제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자회사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또 나와줬었죠.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기업보다는 그래도 5G 쪽으로 좀 가까운 부분이 인스코비 쪽으로 보이고 최근 들어서 뭐 상한가도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대장주로서도 한번 역임을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인스코비라는 종목까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일단은 시황 분석에 1인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뉴지랩 와 있고요. 뉴지랩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달인이라고 하십니다. 시황 분석의 달인, G3BNT 이렇게 와 있고요. 컴퍼니 K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오늘 또 제임스 딘께서 좋은 또 당연하다. 왜 핑클과
핑클과 저와 싸우면 제가 이긴다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대한광통신입니다 하고 뉴지랩까지 와 있습니다. 그 아래는 닥터강 전문가님 종목이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HLB, 강스텐 바이오텍 이렇게 와 있고요. 지금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강스텐 바이오텍이 그래도 더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광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강스텐 바이오텍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시진 않았지만 보내주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맞춰주셨거든요. 가격 전략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은 개파락이 강하게 나와줬어요. 한가까지 가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한 달 정도 지금 주가가 경직된 상황에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스텐 바이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하락 갭이 크게 나와주면서 좀 주가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조금 이제 이 L자형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좀 침체 파동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악재로 하락을 했었던 기업이 이 L자형 파동이 나와주고 나서 단기적으로 한 100%, 200%씩 단기 수급을 좀 강하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중에 이제 필룩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쭉 보신다라고 하면은 올해 초에 이제 하락을 좀 크게 해서 단계적으로 좀 L자형 파동을 크게 그려주다가 바닥 구간에서 조금 수급 동반을 하면서 한 5,000원 구간부터 10,000원 구간까지 100% 이상 한 달, 두 달 정도 만에 강하게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셋바이오텍 아래쪽으로 손절가 한 7,000원 정도만 잡으시면서 음봉 매수 전략 유효합니다. 시초가부터 조금 진입을 하시면서 7,000원 손절가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10,000원 구간으로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광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강스텐 바이오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이 좀 궁금해요. 2가지. 제가 5G 종목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이오까지 엮여 있어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이라고 하시면 안 저는 가르쳐 주실 급등을 거죠? 한번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급등이요? 사실 제가 그동안 갖고 왔던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어쨌든 강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죠.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역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한 차례 이제 쏠 수도 있을 만한 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위닉스가 어쨌든 비상 저감 조치가 나오면서 내일장 상승도 기대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닉스를 뒤이어가지고 한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좀 쏠 수 있을 만한 재료. 역시나 5G와 바이오가 이제 더블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장 대비 과연 이 재미없는 장세에서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위닉스나 액트로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목표 수익을 한 25% 정도 생각을 하고 준비해왔으니까 25%요. 그렇죠. 단기입니다. 오. 단기적으로 준비를 해온 네. 만큼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오늘의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오늘 특징주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됐어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아무래도 좀 이제 이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조정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하락세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시장들이 이제 나와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차트 이제 한번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상승세가 나와줬었던 부분에서 지금 월봉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반등세가 나와주면 거의 이제 한 5년 동안 유지를 해왔었던 60개월선, 초록색 선의 60개월선의 지지 여부가 다시 한번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좀 하락이 심했고 그러면서 최근 이제 올해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증시가 조금 이제 반등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최우선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증시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대낙폭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오늘 말씀을 드린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주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과대낙폭된 제약바이오 쪽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이 궁금한데요. 아까 닥터간 전문가님께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인 장세라고 봅니다. 지금 차트로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네. 지금 이 11월 달 고점 대비해서 바로 이제 11선 구간을 단 한 번도 지금 이제 돌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1선에 대한 이 돌파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다시 한번 11 이평선에 맞고 한 차례 정도의 조정은 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이 구간에서 저는 박스권으로 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진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국 지금 오늘 같은 장세,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단계적으로 뭐 몇 종목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지수가 과감하게 좀 눌린다라면 그때 반도체나 5G 관련된 종목들도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미세먼지 소식을 듣고 딱 바로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오시면은 진짜 물어봐야지 했는데 네네. 그 종목 내일 이제 아마도 갈 것 같고 느낌이고 네. 또 오늘 또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 종목도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힌트 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미세먼지 이슈가 나온 거는 네. 사실 이제 진입하기엔 늦었죠, 사실. 아, 그쵸. 그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말이 맞아요, 있듯이 맞아요. 뉴스 나오고 진입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위닉스를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출연했을 때 봤기 때문에 저점에서 사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이제는 위닉스를 들어갈 게 아니라 그 다음 종목을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위닉스처럼 한 차례 급등도 예상이 될 만한 종목을 진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지수가 제한적인 장이라 상당히 이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시세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수 대비 강하고요. 그리고 몇몇 개별 바이오 종목들이 시세가 중간중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G와 바이오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시장 대비 강하겠죠. 그래서 오늘 역시나 이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어쨌든 좀 빠른 수익, 어쨌든 좀 좋은 수익을 내려면 개별 종목 장세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춘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